자, 문문관 제8칙 해중조차 화두 내용 제목입니다. 월암화상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해중이 바퀴살이 100개 있는 수레를 만들었다. 요거는 중국의 삼고 시대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 해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한테 수레 옛날에 교통수단이 수레면 최고였죠. 그 수레를 그 황제가 인정하는 그 수레공이라고 해야 되나? 수레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레바퀴의 시조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해중인데, 이 장인이 바퀴살이 100개가 있는 수레를 만들었대요. 이런 스토리가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화홍련 알듯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두 바퀴를 떼어내고 이제 수레를 만드는 거죠. 두 바퀴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축까지 뺐어요. 수레바퀴의 축까지. 그렇다면은 이 해중이는 무엇을 밝히려고, 무슨 일을 드러내 보이려고 이랬는가?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차림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이니까 바로 안 나와. 그냥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 거를 바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 또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 고영숙님. 왜 수레를 만들었는데 또 바퀴를 집어떼고 축까지 뺐을까? 그런 판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바퀴 여러분들이 이제 수레바퀴가 동그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운데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게 살 아니야, 살. 응? 그러면 근데 옛날에 이건 다 뭘로 했어요? 대부분 나무로 했지, 나무로. 뭐, 그리고 가운데 이거 동그라미도 잘 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는 바퀴다 타이어를 댔듯이 옛날에 보면은 쇠 평철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면은 나무 틀이 오래 쓰겠죠. 이게 부분적으로 쇠를 사용했고 기본적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자, 이 수레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최첨단, 그 당시 최첨단, 최고급 인력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퀴살을 100개를 세워서 끼려면 또 이게 얼마나 기술이 좋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수레의 신이라고 거의 일컫는 그런 존재인데, 해중이. 예, 그 사람이 바퀴를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를 2개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바퀴를 2개를 떼버리고 그다음에 축까지 빼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이 해중은 나타나려고? 네, 김선장님. 내가 아주 그러니까 바퀴살이 100개가 있는 수레 바퀴를 네, 만드는 것처럼 네, 내가 진짜 잘하고 뭐 아무튼 정성을 다하고 나의 온 실력, 노력, 노동 진짜 엄청난 것을 바쳐서 만들었는데 그 바퀴를 음, 그거를 만들어서 달았다가 떼내고 축까지 빼버렸어요. 네, 그거를 완전히 삭제를 시켰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죽어라 원하는 어떤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금방 놔버려야 하는 어떤 그때 그 마음 음, 그런 게 떠올랐음을 알아차려. 음. 그때 그 마음이 떠올랐어요? 예. 그러면 그 마음을 먼저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쳤죠. 너무너무, 예, 예. 그거를 확실히 그 마음이 이렇게, 음. 그러니까 다가가기 전에 못 갔다고 할까, 거기를. 아무튼 그 마음까지는, 확실히는. 마음까지는 예. 하는 게.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예, 음.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까지 진짜 나의 평생을 바쳐온 어떤 것을 집자마자 놔야 될 때. 음. 그 집자마자 놔야 되는 그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심정을 지금 잘 알아차림이 안 됐죠. 예, 그냥 그냥 가슴이 음. 그냥 그거를 잘 관해 보세요. 그 의식의 상태,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알아차림의 분명한 알아차림의 확립을 하는 지금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걸 관을 하면은 이제 뭐가 거기서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뭐 답을 찾으려는 의도를 갖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 네,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의식의 상태를. 네, 김정진님.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스님들께서 만다라를 이렇게 전부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 그걸 다 헛문다 하는 그런 그 글이 떠오르면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만,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만다라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걸 네. 알아차림했다. 이거죠. 네, 고영숙님. 저는 저의 아직 고집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도 그 아집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났을 텐데 그 감정. 지금 감정을 똑같이 보지 못하고 있네요. 그런 이제 상황만 지금 서술하고 있지. 그것만 알아차림했지. 내용만 내용만 알아차림했지.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감정을 지금 보는 게 안 되고 있어요. 그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선정님. 아까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더니 지금은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음, 그런 상태인 그러면 걸 뭔가 억울하죠? 그 감정이 억울함 또는 분노 어떤 것 같아요? 예, 미치겠어요? 분노, 분노. 예, 미치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 재생이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 무엇을 이제 당한 거죠?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보세요. 그래야 그 이제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승근님, 일본에서 지금 아직 업무가 안 끝났나요? 지금 이제 끝나서 부랴부랴 또 들어왔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거기 시차는 별로 없죠? 일본하고는. 네, 없습니다. 네, 네, 일본은 가본 적이 없어. 자, 월암화상이 무문관 제8칙인데 월암화상이 스님에게 물었어요. 옛날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수행을 시키는 상황이죠. 해중이 수레를 만드는 전설적인 존재예요. 해중이 바퀴살이 100개 있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바퀴를 집어 떼어내버리고 가운데 있는 축까지 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밝히려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했느냐? 요 내용 가지고 해중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 답을 해도 한번 여러분들이 유출해 보세요. 네, 고영숙님. 근데 저는 답은 아니고 그냥 네. 제 가슴이 좀 답답하고 저 안에 억울함, 분노 그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음, 제가 감정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또한 알아차렸습니다. 네, 감정 보는 게 잘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는 삶을 자의,
타의로 그렇게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견뎌내려니까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상황을 견뎌내려니까 감정에 내가 빠지면 감정에 휩싸이면은 못 견딜 것 같잖아요. 이 사리 판단이 잘 안 되잖아. 감정으로 들어가면 감정에 휩싸이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도 나를 컨트롤할 때 이제 감정을 자꾸 무시하고 억제하고 외면하는 쪽으로 인생 삶의 패턴이 바뀐 거고요. 또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감정은 에너지잖아. 뭐가 꿈틀꿈틀 하는 거는 감지는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까지는 무시할 수가 없어. 그것까지 외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만 가면은 이제 사람이 멘붕이 와버리는 거지.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직면하고, 왜냐면 이제 스님이 있고 도반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견디고 직면하는 걸 지금 하셔야 그 트라우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네, 김선정님. 그 아까 무엇을 당했다 할 때 네. 그 실현을 당했다 음, 이런 이제 그게 떠오른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전에 음, 제가 언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그 내 평생의 사랑이 그 교실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줘야 할 때 음, 그때 내가 병이 크게 온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랬군요. 예, 네. 그것을 평생 이렇게 안고 살면서 음, 이렇게 그 생각만 해도 아파서 이렇게 떠올리지도 못할 만큼 힘들게 음, 살았어요. 음, 그 부분 음. 그거일 것이다. 어, 그게 이제 좀 이제 제대로 봐졌네요. 네. 그 감정을 이제 직면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용기가 생긴 거고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게 잘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비로소 정면으로 이제 내가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기에는 사랑 분명히 사랑도 있지만 이게 사랑이 계속 스스로 그걸 억제하면요, 그게 분노로 또 바뀌어요.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젊은 애들 노래가 뭐 내가 사준 반지 가져와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 게 그게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어서 그래요. 꼭 그 손해 난다는 그 계산적인 마음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제 생각으로 오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스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직면할 수 있도록 스님이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승근님. 저는 내용 들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엄청 답답한 것을 알아차림했는데 이 답답함이 예전부터 뭔가 제가 얘기를 늦게 하거나 말을 더듬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말 좀 더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도 빨리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음, 뭔가 몰라도 빨리 뭔가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그리고 음, 조급함 그런 것을 음. 또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래요. 잘 발견했네요. 그 어렸을 때 그 상처인데, 네, 아주 잘 알아차림하셨어요. 네, 홍미라 님이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갔네요. 바쁘세요? 저기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이라서. 환경이라서 그래. 아직 네, 네. 연결,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머리가 음, 찌끈찌끈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빨리 딱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음, 거기에 또 딱 집착이 돼서, 음, 이거 짜증나는 감정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리고 나 빨리 여기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또 뭐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애가 또 뭐 음, 부르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음, 거기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랬군요. 그래요. 하여튼 너무 집중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뭐 상황이 그럴 때도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아플 정도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에 또 녹화가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 또 아쉬운 거는 그때 보면 또 수련이 잘 됩니다.
자, 이게 가볍게 봐요. 가볍게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참고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수레바퀴야, 이 수레바퀴.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뭐 만들어졌던 뭐, 그 자료를 이제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수레바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퀴겠죠. 이게 바퀴고, 동그란. 이제 바퀴고, 그다음에 이걸 지탱해주는 이게 살이죠, 살. 네. 이렇게 살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축이겠죠, 가운데 축. 네. 그러면은 이 동그란 바퀴도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참 이게 힘든 그 목공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무도 이렇게 깎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또 중심을 잡으려면 뭐 옛날에도 컴퍼스 같은 거는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상고사의 그 그림을 보면 이 자하고 이 삼각 이 컴퍼스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 중국의 그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 마고 뭐 이런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고대에도 이런 컴퍼스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요 가운데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뭐가 또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요런 기하학적인 기술을 부려 가지고 이거를 정교하게 깎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얼마나 이 고급 기술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는데 이 살이 몇 개라고? 여기 100개. 100개라고, 100개. 여긴 8개인가요? 네. 8개죠? 네. 네, 8개. 그런데 이게 100개, 바퀴살이 100개를 해서 만들려면은 8개 만드는 것도 어렵겠죠? 네. 근데 이걸 이제 100개를 살을 넣어야 돼. 요 텍스트 내용에 답이 다 있어. 어떻게 보면 이 화두가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건데. 네, 홍미라님. 저는 아까 그 바퀴 그림 보면서 바로 탁, 질투심이 올라오는 것을 알았어요. 질투심이. 뭔 질투심이 올라왔어요? 그냥 바퀴를 제가, 어,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저기에 굉장한 기술가, 제가 접했던 바퀴들이 저렇게, 정교하면서 좀 아름다운 그런 거를 못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뭐 이런. 첨단도 첨단인데, 네. 아주, 뭐랄까, 노력, 네. 열정, 집중, 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게 느껴져서, 그냥 바퀴 대충 만들면 되지, 뭐,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저기에 아름다움까지 넣어서, 그런 정성이 들어간 게 질투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질투심을 알아차림하셨네요. 네, 잘 알아차림하세요. 어쨌든 이게 황제 명을 받아서 이 수레를 만들거나 또는 황제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만들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음, 음. 황제 명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보통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할게요. 이제 해중이라는 이 장인이 바퀴살이 100개가 들어가는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자 중에서도 유일하겠죠. 한 뭐 8개 들어간 거, 뭐 16개 들어간 거, 뭐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개까지 그 살을 넣는단 말이야. 이거는 뭐 여기다 구멍을 뚫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자, 그런데 두 바퀴를 떼어낸 다음에
두 바퀴를 떼어낸 다음에 이 축을 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해중은 이게 전설적인 자기 기술을 아주 뽐내는 사람인데 에,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무엇을 어필하려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같느냐? 예를 들면 네, 홍미라님. 내가 했다는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는 그런 상과 집착을 네. 해서 내려놓고 역행하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네. 되게 마음에 들게 뭔가 한 게 있었거든요. 음. 제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자랑하고 싶고 오랫도록 보관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사진으로도 찍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습관을 버리자 싶어서 제가 아까운데 사진도 삭제해버리고 그것도 버려버렸어요. 음. 그게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까운 정성 들인 것을 버려봤던 그런 기억을 알아차림했군요. 네. 네. 그때 또 감정이 있었죠, 감정. 아까 그때, 네. 누군가가 더 막 완전히 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여러 곳에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버렸어요? 그 버린 마음은 포기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반항심이에요? 반항심보다는 이거 가지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직을 하고 싶고 막 우리 애들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막 더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근데 왜 불구하고 버렸어? 어, 오래 놔두면 그거 더 이상은 뭐 칭찬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판단에서 버렸던 그때 것 같아요. 기억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지금 관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감정이 거기에 있었을 건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선장님.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음, 이거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정답이야. 이게 맞아. 내가 음,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이렇게 내가 굉장히 뭐 똑똑하다, 잘났다 할 만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바퀴살이 100개 있는 바퀴를 집어 떼어내고 축까지 빼버리듯이, 음. 그것을 나 이거 잘했어. 뭐 이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렇게 이론 하나를 탁 만드는데 거기서 이렇게 확 놔버릴 수 있는 어떤 힘, 뭐 그런 그런 화두인가 이런 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의 화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네,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 화두를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화두가 아마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놨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이상한 게요. 네. 저는 이런 화두에 대해서 진짜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누가 어떤 음. 해석을 했는지.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꼭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참 이상했어, 저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의 흐름이란 얘기지, 그게. 아,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놓은 어떤 스님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특히 요새는 일반인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이런 SNS에 보면 많죠. 네.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스님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요즘 불교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문자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의미다 이렇게. 근데 스님들의 법문은 그런 식의 하는 법문은 거의 없고요. 또 최근에나 조금 있고 그전에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이먹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형태로만 강조하는 말씀만 하시지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거나 이런 거를 최근에 일반인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예요. 지금 김선정님이 지금 판단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이 그렇게 작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저는 그 수준은 되네요. 네, 그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은. 근데 그 수준은 되는데, 그러니까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뭐 해설한다고 풀이하면은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수행하고 깊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그걸 벗어놓는 후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수련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네, 최성자님. 그, 두 바퀴를 집어 떼어내고 축까지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바닥까지 다 볼 수 있게 네. 뒤집어 놓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아, 그 사람 마음까지 다 끄집어내라. 아니요, 이렇게 그, 두 바퀴를 집어 떼어냈는데 축까지 뺐다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건드려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이렇게 다 해체한 거예요. 그래요? 네, 본인이 이 해중이라는 이 기능공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빼고 뭐 축까지 자기가 다 뺀 거예요. 해체한 거예요. 두 바퀴를 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그걸 나는 다 뭐 이렇게 포기했다, 다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자기 거를 이렇게 뺐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바닥까지는 올라오는 마음. 네. 그걸 그런 다 거, 드러낸 거다? 네, 그런 걸 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도 바닥에, 예, 스스로가 정성 들인 거를 내가 다 포기했을 때 내 마음엔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네, 그걸 네. 밝히라는 거죠. 그것도 뭐, 또 다른 시각이네요. 좋아요. 홍미라님. 저는 지금 성자님 말씀에 굉장히 지금 제 마음이었거든요. 동감이 음, 되고, 음, 제가 아까 버렸다 그럴 때,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화가 있었음을 알아차리면. 화를 발견했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화가 뭔지 지금 떠올라요? 아니면 더 봐야 돼요? 굉장히 아까워하는, 굉장히 그 아까워하면서 버렸을 인정에 때는 대한, 거기에 어떤, 인정받고 싶은 거에 대한, 덜 채워짐? 그랬네요. 잘 발견했어요. 그게 원망심 같은 거예요, 그게. 네. 네. 아까 그 수업 들어올 때에 느끼던 그것도 원망심이 있었어요. 짜증이 났던 게. 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데 방해받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데 그 화가 이렇게 바깥으로 상대들에게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원망심이 있음을 알아차리면. 잘 알아차리면서. 그게 유아 심리 중에 자해 모드예요, 자해 모드. 내 스스로, 나를 이제 스스로 해해서 망가뜨려 가지고 남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그 원망심이, 그게 유아 심리거든요. 김선정님.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뗄 수 있는 그건 절대 못할 것 같다. 나는 이런 그런 거 생각이 못할 것 드는 걸 같다. 알아차렸어요. 잘 알아차렸어요. 자, 요거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계급이 어땠어요? 낮았어요. 낮았죠. 그러니까 천민에 속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왕에게 왕명을 받아서 수레를 만들든 어쨌든 기능인이잖아, 기능인.
기능은 일단 천민에 속했고, 그런데 기술은 뭐 최고야, 최고. 최고의 자기 기술을 가졌어.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취급은 못 받아. 그런 기능인인데, 그런 기능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퀴살이 100개가 달리는 수레는 없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네. 스토리는 다 이제 전설적인 얘기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있다면 그랬는데 그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두 바퀴를 뽑아낸 다음에 그 가운데 이게 축이에요. 가운데 이게 이 축까지 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도를 깨우친 사람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한 형태지만 그냥 일반 천민 정도의 수준의 심리 정도로 본다면 무슨 심리로 이런 짓을 했을까? 의미가 없다. 반항. 반항? 예, 왕이 나한테 그걸 시켰어요. 근데 내가 음. 이걸 만들었어. 근데 내가 다시 다 망가뜨려 버려. 그때는 이제 음, 죽음을 각오했겠죠. 죽음을 가고 반항해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다. 네, 좋아요. 또 다른 심리. 아까 저의 마음처럼 자해 모드. 자, 모드로 좀 더 똑같, 잘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 좀 더 잘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 음, 나는 자,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지. 최고인데도 음,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대한 원망심. 원망심? 네. 나는 음, 최고의 기능을 가진 기능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나는 그래도 천민인 거예요. 음, 거기에 대한 원망심. 그거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 같은 게 있을 수 네. 있다. 예. 네,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의식을 다른 차원으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위쪽으로 갔다가 동서남북으로 자꾸 이렇게 그 부분에 집착된 부분에서 끄집어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답이 어떤 게 옳다, 정답이다 그런 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어떤 상황을 보면은 자기 식대로 자기 고정관념대로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항상 고집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깨트리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된 게 또 화두타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타파의 스토리를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내 고정관념이 계속 깨지는 10개의 고정관념이 있으면 10개의 고정관념을 다 깨면은 성공한 거죠. 10개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깨기도 힘들어요. 근데 2개 깨고 3개 깬다고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훈련이 멘탈 훈련인 거예요. 이거 화두가 하는 훈련이죠. 지금 그 훈련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또 흥미라님. 한편 속이 시원해지고 지금 머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어, 아까 머리가 아팠다 그랬는데 머리가 음, 개운하고요. 네, 이 축을 빼고 뭐 살을 빼고 이러는데도 네, 집중도 되면서 음. 뭔가 뭔가 좀 후련한 느낌도 드는 것을 알잖아요. 시간은 뭐 후련한 느낌이 들어요? 네. 어, 그거 미묘한 감정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관해 보세요. 네. 김선정님. 스님은 딱 들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네. 관할하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김선정님. 제가요, 아까 그 말한 그 친구가 이제 동창이니까, 네. 뭐 카톡에 뭐 누구 아들 결혼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번에도, 세 사람이 자식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 똑같은 날. 음, 근데, 그 다른 친구한테 가고 그 친구한테는 안 가고, 축의금도 안 보내는 거죠. 축하한다고도 안 하고. 네, 카톡에서도 댓글도 안 달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뭐 도움을 받거나 좀 내가 아, 고맙다. 이 친구는 뭔가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생일에 제가 주특기인 피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 피자 선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 김미가 막 나한테 피자 보냈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쟤는 누구 생일에 피자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생일입니다만. 오늘 내 생일입니다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한테도 피자를 보내줄 줄 알고. 근데 다 보내도 내가 너한테는 안 보내. 그러고 그냥 안 보냈어요. 씹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그게 복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그런 이걸 보니까 아무튼 제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걸 그런 알아차렸어요. 기억이 그리고 자기 심리 작용이 알아차림이 안 됐던 게 알아차림이 됐고 아주 좋은 이제 멘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가 정답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화두가 아니에요. 네, 홍미라님. 제가 기를 쓰고 이렇게 용을 쓰면서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에서 이 포기의 마음이 드니까 힘주던 게 훅 내려지고 네네. 그러면서 머리도 개운하고 네. 그렇게 되는 느낌을 알아차림합니다.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나의 감정이나 내가 외면했던 그리고 또 속임수, 에고가 속임수로 포장했던 거를 발견하면 홀가분해져요. 그걸 이제 스님은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스님이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그게 안 닦여.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스님이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더 트라우마가 가중돼. 근데 이렇게 안내만 하고 스스로 깨닫게 발견하게 만들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닫고. 신기한 게 네. 이 팔로도 개운한 뭐라 그럴까 피가 쫙 흐른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 아, 그래요? 나는 것을 네. 알아차림합니다. 보약 한 10차 먹은 효과가 났네. 축하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뭐 자식과의 관계도 대화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좋아요. 특히 아랫사람하고 대화할 때 안다고 해서 어른이 보면 다 알잖아요. 애들 고민은. 그래도 이거지, 이거 너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이런 효과가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경험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10년 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선생님, 네. 정도님. 네? 네. 두 바퀴를 집어 떼어내고 축까지 뺐다. 여기 단어에서 계속 머물러져 있는데 아까부터 네. 사람 그 마음을 제가 그랬는지 아니면 남이 나한테 그랬는지 뭔가 한 가지 이렇게 뭔가 상처를 주고 또 그 두 번이 연타를 해가지고 또 그 뭐까지 뺐다 이렇게 자꾸 뭔가 거기에서만 계속 머무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상처가, 억울함이 예전에. 그걸 한번 잘 관하시면 금방 발견할 거예요. 네, 고영숙님. 네, 저는 이 기능공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세심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또 바퀴를 떼어내고 축을 뺐다고 그래서, 네. 이분의 그 심리가 좀 뭐랄까, 회의감, 내가 이거 지금 환경에서 이걸 해서 뭐 할까, 그런 회의감도 떠올랐음을 네, 알아차렸습니다. 잘 알아차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훈련할 게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의 틀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또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두 바퀴를 떼어내고 축을 뺐다 이러니까 무슨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고정관념. 수레를 부쉈다. 해체됐다? 부셨다. 바퀴를 빼고 축까지 뺐다는 거는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합니까? 부정적으로 판단합니까? 부정적. 지금 여러분 100% 다 부정적으로 판단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100% 바꿔보세요. 이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네, 이승근님. 저도 비슷하게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으로 곡을 만들면은 뭔가 수레살, 그 바퀴살 100개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시 지웠다가 뺐다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두 바퀴를 집어떼고 축까지 뺐다는 거 듣고 뭔가 내가 어떻게 이전에 뭘 했더라? 이런 뭔가 돌이킴?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남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바퀴를, 그러니까 해체한 거잖아요. 이 네, 정성을 들인 걸 해체한 거는 나쁜 거다. 이 고정관념, 부정적인 관념을 내려놓고, 이거 긍정적인 관념으로,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미가 바뀌어지죠. 네. 이게 이 멘탈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음. 어, 저기, 세 바퀴로 바퀴를, 네, 교체할 수 있다. 홍미라님부터. 아, 세 바퀴로 네. 교체해서 쓸 수 있다. 그렇다면은 새롭게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네, 걸로, 네, 의식이 네. 이제 그 고정관념, 이거는 해체했다는 그 말 자체에서 벌써 부정관념, 부정적인 생각을 딱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니까 옛날에 부정적인 기억만 또 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먼저 부정적인 그 카테고리를 관념을 깨놓고 저거 아주 긍정적인 거야. 뭔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거야라고 카테고리를 바꾸면 이제 다른 게 보여요. 다른 판단이 일어납니다. 김선정님. 아깝다 그랬는데, 네.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아까운 거를 좀 더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아까 자기 본인이 버렸던 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버리든 이건 그냥 뺐으니까 네. 빼서 그 옆에 놔두고 어디 보관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 어. 다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오래도록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막 근사하게 쓸 때는 또 이걸로 갈아 끼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음, 끼웠다 뺐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제 또 긍정적인 판단으로 바뀌죠. 네, 김선정님.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바퀴를 빼서 서로 양쪽을 교환해서 또 다시 끼울 수도 있는 문제고, 음, 이 바퀴를 어디에 가면 이렇게 장식으로 많이 해놓잖아요. 그 바퀴 장식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음, 수레바퀴로 쓰이는 것보다 어떤, 뭐, 어디에 뭐, 멋진 어떤 포인트 장식으로 쓰인다던가, 음, 바퀴가 아닌 다른 형태로 그런, 인테리어 요소로 쓸 수도 있다. 네. 네, 좋아요. 고영숙님 하고 그다음에 이승근님.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도 안 들고 네,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떠올랐으면 알아차렸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네, 훨씬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더 많이 생기죠. 음,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쪽으로 한번 또 추측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이제 상황으로 이제 인식은 됐고, 이제 심리 상태. 이제 해체를 한 어, 거야. 해체를 했는데 그게 긍정적인 상태로 해체했을 때 이 심리 상태. 네, 고영수님. 내 마음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가벼울 것 같은 홀가분하고 가벼울 그런 것 같고. 판단이에요. 또, 근데 바퀴살이 100개나 있는데 그 두 바퀴밖에 안 집어넣었다니까. 예, 바퀴살. 살이 100개고 바퀴는 2개고. 예, 이게 이 살이 100개라고 이게. 어, 이 살이. 이건 8개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근데 이 살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정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안심이 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홍미라님. 저는 자꾸 아까운 거에 집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체해서 빼놓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때도 안 탈 것 같고, 뭐, 흙 같은 거 안 묻고 해서. 오래 쓸 수 있다. 오래 그리고 보관할 수 있다. 아까부터
아까부터 알아차림이 된 게 그 해체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네. 아까 공간 그 물줄기 뭐 앞으로 뒤로 뭐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그 명상도 떠올랐었거든요. 음, 그거하고 결부시켜지면서 막 개운해지고 하는데 음, 또 공간에 제가 위치 이동이 되는 것을 알아차림했거든요. 네. 그 수레에 뭐 왼쪽으로 가서 쑥 뺐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서 쑥 뺐다가 하는 그런 위치 이동하면서 그런 음,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상상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 의식의 다양한 거 경험하는 거 아주 좋아요. 네, 이승근님. 저는 이게 100개, 바퀴살이 100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인이니까 그 두 개를 다 빼가지고 교육 자료로 만들어놓는구나. 나중에 다른 그 장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수를 해줄 수 있게 다 음, 축까지 빼서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림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김 선장님. 그 축을 뺐으니까 바퀴 가운데 그 축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축을 뺐으니까 구멍이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뭔가 끼울 수 있는. 오, 좋아요. 의식이 이제 뭔가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해체했다 이 생각에 즉시 부정적인 그 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의식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면서 감정도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마음의 작용은 의식의 작용은 이런 성질이 있구나. 이런 특성으로 작용하는구나.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도 안 해주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처음에 했더니 이거 부셨는데 이제 어떡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깝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의식이 그런 거기에서 어떻게 지혜가 나오고 통찰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의식이 나오고 또는 저쪽 차원으로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의식을 입체화시키는 거거든요. 또 그 훈련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이 화두의 아주 수승한 어떤 수행 방법이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엔지니어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게 또 의식을 또 딴 데로 지금 바꾸는 거죠, 제가. 이 동그란 바퀴가 이제 수레니까 짐을 실을 거 아니에요. 네. 짐을 실을 때에 이 축에다가 이제 그 힘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축. 근데 이 축까지 동그란 바퀴, 외곽의 바퀴가 축까지 전달되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 대죠, 이 살이죠, 살. 네. 살이죠. 그러면은 이 살이 센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예를 들면 축이 약간 빗나갔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고 울릉불릉 굴러가겠죠. 네. 수평이 안 맞으니까.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힘이 다 어디로 모여요? 이게 지금 수레의 힘이 중앙으로. 그 중앙에 중앙. 모이는 거지. 여기로. 이 중앙으로 모이는 거지.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이제 이런 공학적 의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공학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인문학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이 어떤 이 수레의 기능의 가치가
어디가 가장 중요하고 어느 기술이 제일 중요할까? 중앙. 중앙.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의미 부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노자의 얘기가 또 나온다고 이제 여기에 노자, 장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장 모든 힘의 중심인 축이 핵심인데 이 축이 어떻게 돼 있어? 이 축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지, 비어 있지. 이게 노자의 이제 빌허자, 허의 원리예요. 이게 무의의 원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축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이게 축이 안 비어 있으면은 바퀴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이게 꽉 차 있으면 이건 바퀴가 아니에요. 얘가 비어 있어야 여기다가 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바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축이 정확하게 비어 있어야 돼. 바퀴가 바퀴 역할을 하려면은 중심은 채워져 있어야 된다, 비어 있어야 된다. 비어 비어 있어. 있어요. 비어 있어야 된다. 의미가 상당히 멋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멋있다 그래. 멋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공의 의미다. 뭐 이러고.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깨달음을 흉내내는, 깨달음의 경지를 흉내내는 그 것들이고, 그걸 이제 해오라 그래, 해오. 이해로 깨달았다. 분석으로. 해오. 해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증오를 해야 돼, 증오. 증오는 증득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실행을 해서 깨닫는 게 증오고, 분석해가지고 이해해서 깨달은 차원으로 비슷하게 간 거를 해오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오도 써먹고, 그리고 분별심, 논리나 이런 걸 다 써서 결국은 그 자체가 증오가 되게 지금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의식을 여러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고정관념도 깨보았어요. 몇 개의 고정관념을 깨봤어. 자, 이거를 이제 화두에 이 선지식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수행자들에게 어떤 반전의 효과를 주고 어떤 임팩트를 줘서 깨달으는 마음 또는 마음을 깨칠 수 있게 구성해 놨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만들어 봐요. 의미 부여를 해봐. 이걸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야, 이제 후학자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아무리 가르침을? 네, 번뇌망상이 많고 네, 뭐 생각이 많고 이렇게 업식이 두꺼워도 그냥 이렇게 축을 확 빼버리잖아요. 네. 그게 뭐 본질이다, 풀이다. 확 빼버리면 된다? 비워버리면 된다? 네. 네, 좋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네, 고영숙님. 저는 중도가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어느 한 가지에 꽂히면 네, 아까 부정적인 것만 떠올랐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다른 쪽을 생각하면은 가볍구나 또 별게 아니구나 그런 판단이 떠올랐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 부처님이 중도를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어느 측면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도다. 그거는 이쪽 저쪽도 아닌 가운데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머무르지, 집착하지 말라 그랬지. 저쪽을 모르고 이쪽도 모르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승근님. 수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축까지 빼버렸으니까 이게 과연 수레라고 볼 수 있을까? 음, 그래서 수레라는 거를 너무 그 이름표를 만들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로
또 치환을 해서 수레가 아닌 무언가로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또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런 판단도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집착해서 뭐를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 기술을 믿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또는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뭐 그런 깨달음, 경각심,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네, 좋아요. 또 결론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냥 여러분 개운해요. 아까 여기서 제일 바퀴가 중요한 데가 축이라 그랬죠. 여기 중심 네. 요거라 그랬죠. 근데 이것마저도 빼버렸어. 여러분들이 무슨 또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 이 축을 빼면은 이 바퀴의 기능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야. 이게 왜 축을 뺐는데도 왜 바퀴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저런 거 그냥 막 외발로 그냥 구르는 그런 서커스 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바퀴 외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지금 바퀴 하나에 네, 중심 요 축이 요거잖아. 요 축, 동그란 거 네, 네, 요거. 네, 여기다가 얘를 고정한 거고요. 네. 그런데 얘를 빼버리면은 음, 이 음. 축이 지금 이 제대로 힘을 못 받으니까 기능을 못 할 거라고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죠? 아, 네. 근데 그것도 가벼운 거 고정관념이라고. 실으면 되잖아요. 가벼운 거.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요. 음, 그 왜 고정관념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면 돼. 이거는 퀴즈인데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못 찾아내는 거예요. 분리에 굴러가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죠. 요 부분, 요것도 나무로 깎은 건데, 동그랗게 나무로 깎아서 요 가운데는 비워놓고, 가운데는 정확히 비워놓고, 요 나무에다가 요 살을 여기다가 구멍 뚫어서, 예를 들면은 여기다 고정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요거를 빼버렸어. 요거를 빼면은 예를 들면 바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없어요. 없다. 그건 고정관념이라고. 그게 왜 고정관념인지를 이걸 공학적으로 살끼리 교체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교체하면은 살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안 되냐 그 말이야? 네? 그러면 축이 여기 없어도 네. 축이 없어도 중간에 뻥 뚫려도 그게 힘이 있잖아요. 살에 네네. 그걸 꼭 바퀴 자체에도 테두리가 동그라니까 네. 크게 무겁지 않으면 그냥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찾아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네, 김선정님. 선생님, 이 가운데에 있는 그 살 8개가 다 있는 네, 그게 축이고, 그 축이 없어지면은 네, 살만 8개가 그냥 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닿는 게 없이. 네, 그러면 그 상태로는 네, 고정관념으로는 바퀴 노릇을 못 하는데, 네. 그런데 바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준 건 이거고, 여기에 텍스트를 보세요. 해중이 바퀴살이 100개가 있는 수레를 만들었대요. 100개. 2개의 바퀴를 집어떼낸 다음에 축을 뺐대. 네, 고영수님. 2개만 빼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바퀴, 아. 네, 김 선생님. 바퀴 살이 100개니까 네,
그 축이 지지를 안 해도 바퀴 살들끼리 서로 붙어서 박수 딩동네. 내가 그 말이었는데. 그게 그 말이었어? 네, 네. 맞아요. 비슷한 말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집단, 이게 지혜 연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답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고정관념에 빠져서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야, 저거를 스님 내 답을 내가 맞췄어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빠졌어요, 스님. 거기에 빠져서 그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일어난다고. 아, 저걸 내가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래. 근데 나 그런 여러분들이 의미로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전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남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을 남을 통해서 들으면서 거기서 조금 발전된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또 조금적인 발전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더라도 막 뭔가가 있어서 막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식이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답을 맞힌 거나 마찬가지야. 스님이 제시한 답을 맞힌 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막 이것저것 발표한 것이 합쳐져 가지고 결론은 그 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정관념이야? 특히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살이 8개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중간이 비었지.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사이에 계속 오면은 이 바퀴 쪽은 공간이 어차피 뜰 거야. 100개라 그래도. 그렇지만 이 축으로 모일수록 어떻게 돼? 촘촘해져. 촘촘해져 가지고 사실은 이 축을 받쳐주는 이 동그란 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해중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행동한 거야? 축을 뺐다. 축을 뺐다. 빼버린 거지. 축을 빼는 일을 해버린 거야. 또는 뭘 깨달았어? 이 해중이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뭐가 필요 없게 됐다? 축 중심, 그게. 이게 필요 없게 됐다는 거를 깨달았다. 근데요, 스님, 네. 두 바퀴가 양쪽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 수레를 만들려면. 네. 그러면 가운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고정관념을 알아차리면. 잘 외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낼 때 항상 뭐부터 설정을 하죠? 열린 관념이에요? 고정된 관념이에요? 고정된 고정관념. 네. 뭔 기준을 먼저 프레임을 설정을 한다고. 관념을 설정해요. 그래 놓고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추거나 거기 맞춰서 가지를 붙이거나. 이게 우리가 의식을 개진하는 컨셉을 잡아가는 이게 공정이에요. 방식이라고. 의식이 이렇게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의 패턴이 그렇게 고정관념의 형식으로 작용되니까는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든 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든 그 고정관념 틀을 벗어나요. 거기 안에서만 나와요. 그 안에서만 나와요. 나오니까 사실 도토리 키재기야. 특별한 아이디어를 나왔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의식 작용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맞추지 못한 문제를 누가 맞췄다고 해서 억울하고 아쉬울 필요가 없어.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스님이 제시하는 답을 맞히거나 못 맞히거나 아무리 잘해도 누구 틀을 못 벗어난 거야? 내 틀. 스님이 제시한 틀을 못 벗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틀 자체, 틀 바깥으로 나가는 요참에 틀 바깥으로 나가는 훈련을 하거나 틀 바깥으로 나가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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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이 가나선에서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짧은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돼가지고 코치가 돼서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하고 유도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혼자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끙끙 매고 10년이고 평생을 혼자 스님이 제시한 이런 훈련을 혼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식의 이제 그 의식 확장,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최상승선이라고, 또 최상승 그 깨달음의 위치, 이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그렇게 선사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이제 이런 힘에 의해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비슷한 효과를 얻어내서 스스로 이걸 깨트려 나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는 지금 이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의식이, 멘탈을. 아, 내가 계속 고정관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해야 되고, 그 고정관념을 계속 내려놓는 일을 그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는 계속 스스로 깨달아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효과만 있어도 이제 의식이 그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뉴런, 뇌에서 그런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같이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자유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벽암로 가지고 100칙 연습했었잖아요. 100칙. 그 다음에 이제 문문관이 48칙이에요. 그러면 48칙까지 하면 만약에 다 끝내면은 한 150개 정도의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멘탈 훈련을 계속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17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공안이, 이런 퀴즈가, 화두가. 그것도 더 많은데 나름대로 추려서 정리한 게 1700개래요. 그 중에 또 이제 뭐 핵심적인 그 부분을 100개로, 뭐 벽암록은 100개로 모아놓은 거고, 이 무문관은 48개로 만들어 놓은 거고, 또는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선호록에는 또 뭐 조주록, 기타 마조록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계속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이런 반복적인 고정관념 깨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타파로 인해서 이제 금강경에서 추구했던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냈는데 당연히 마땅히 그 일어난 생각, 마음에 집착, 머무르지 않는 상태의 멘탈이 된다. 그러면 자유인이잖아요. 그게 해탈인이잖아요. 그 원리예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네, 홍민아님. 근데 네, 이거 꼭 스님이 틀렸다고 막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잘 알아차림했어요. 뭐가 틀렸다고? 아까 스님은 100개의 살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글자에는 2바퀴를 집어 떼어내고라고 해서 네, 그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말 하자면 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만들려면 최소한 바퀴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2개.
근데 네. 그 술의 하나가 살이, 살이 100개인데 살이 그 100개로 중에서 살 2개를 떼내고라고 안 하고 저 글자에는 2바퀴를 떼어내고 했으니까요. 어? 뭐 왜 중심축이고 왜 뭐고. 살을 두 개를 떼낸다는 말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100개 중에서 쌀 2개를 떼내도 그게 2개가 뭐 큰 힘을 발휘 못해도 자기들끼리 중앙으로 모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 살 2개 빠지는 건 음. 가지고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반박하는 것을 알아차려. 아, 그래요? 네. 이거 유튜브 업로드 재방송 보세요. 그런 뉘앙스로 제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아마 나도 못 들었는데. 본인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아, 그런가요? 어. 나 왜 2바퀴를 떼내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바퀴를 뗀다는 걸 왜 두 살을 빼도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오버랩돼서 2바퀴를 이해를 뺏는 했을까? 건데. 네. 스님께서는 아까는 맨 처음에는 바퀴 2개를 빼고 하셨고, 마지막 부분쯤에서는 뭐 100개 중에서 쌀 2개 정도는 빼도 크게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기억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개념을 이거 갖다 저 갖다 붙이고 그래요. 뺀다는 거는 요 축에 요 동그란 거를 빼도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아, 얘기했죠. 그것도 맞아. 그거는 제가 음,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하여튼 억울해 하시군요. 억울한 감정이 네. 잘 알아차리면서요. 네. 김선정님. 그런 얘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네, 아까 홍미라님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퀴 살끼리 뭐 고정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교차하면 안 네. 되나요? 누가 이런 얘기 했죠? 예, 홍미란 바퀴 님이. 살끼리 네. 뭐 어떻게 맞아요.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붙을 수 있게 얘기를 서로. 그 얘기를 듣고 네. 아까 스님께서 정답이에요 했던 제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을 토대로. 네. 내가 어디서 그거를 창조해낸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러니까 홍미라님 말에서 거의 그렇죠. 모든 거기서 것이 힌트를 나온 얻은 거지. 거죠. 네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알아차림한 걸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선정 님이 최종적으로 말한 그게 이제 스님이 이제 유추해내려는 정답이잖아요. 그 정답의 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무의식에서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돼.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려서 일어난 생각을 뭐 이런 식으로 뭐 교차하면 안 돼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정리가 돼요. 남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자기도 생각했던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 판단했던 게. 그거를 그러니까 남들이 발표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다 생각했던 거예요. 대부분 거의.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 결국은 옳다고 하는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의식에서 예를 들면은 정답은 진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두 명이 그 진리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만은 1000명을 대상으로 그냥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1000명이 프로테이지로 많이 선택한 게 다수결로 많이 선택한 게 결국은 거의 진리, 정답을 맞춰내더라는 게 이제 그런 실험까지도 했어요. 또 이런 심리 과학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의식에서 어떤 그 진리라 그럴까 정답은 무의식 차원에서 다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을 알아차림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없어서 못 찾아낼 뿐이지.
그 훈련만 계속 받아서 그 힘이 무의식을 알아차림하는, 무의식에서 판단한 것을 알아차림하는 기능만 탑재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지혜, 정답, 진리를 인식해낼 수 있다,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사회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정님이 잘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림한 거를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답을 맞힐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또 계속 여러분이 자꾸 떠들어. 자꾸 발표를 해서 결국은 집단지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영사님. 저는 아까 그 바퀴를 뺐는데도 축까지 뺐다. 거기에서 뭔가 상처받은 그런 거 막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막 착한 척하고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공격적 뭔가 듣기 싫은 말을 해도 참다가 나중에 이런 말 했는데 나중에 또 저런 말까지 해가지고 상처받은 거하고 또 이렇게 막 뭘 막 베풀었는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또 더 달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알아차림했습니다. 그런 감정, 진한 감정을 트라우마죠. 네. 그거를 알아차림했네요. 그래가지고 축을 빼버린다, 뭐 바퀴를 빼버린다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바퀴까지 뺏는 건 괜찮아. 또 축까지 빼버리니까 음, 사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완전히 막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되냐, 저렇게까지 당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재생됐다는 걸 이제 그렇게 정리된 거 알아차림한 거죠. 네, 음, 나를 싫어하면 안 되니까 음, 안 버림받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트라우마. 네. 엄마의 사랑을 확인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네. 어쨌든 여러분들 다 그래요. 뭐 우리 때는 여러분 때는 다 없는 시대를 부모님이 살아서 언제 아이들 하나하나 사랑 주고 그럴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결핍이 돼 있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돌이켜 보니까 네,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게 됐지만 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래 잘처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 원망만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이제 나도 그랬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지가 안 돼요. 그 남한테 당한 것만 서운한 것만 인지가 되지. 그게 어느 정도 닦여야 즉시 돌이켜서 나도 그럴 수 있었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그 원망하는 대상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더 생겨요. 그게 그 업식이 닦이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되질 않습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뭐. 아니, 말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전 내가 심했으면 더 심했는데 싶어가지고. 네, 잘 알아차림했어요. 네,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화두를 통해서 이렇게 업식을 닦아 나가고 내가 의식이 맑아지는 거죠. 상처가 없어지니까 트라우마의 감정이 뿌리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의식이 밝아지죠. 그럼 의식이 밝아지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음, 제가 이렇게 간혹 제 방을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과대망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 번씩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음, 특히 좋은 부분에 음,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음, 그래서 만약에 스님께서 뭐 칭찬을 하신다든지 뭐 조금 기분 좋게 멘트 하실 때 있잖아요. 음, 그러면 더 그걸 부풀려서 제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음, 과대망상, 음. 그런 병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누구나 있어요. 그거는 그 기억.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네, 그거는 저도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저만 그런 줄 다행이야. 알고. 아, 원래 그러니까 기억에 제 방송을 보면은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나는
그때 생방을 할 때는 내가 너무 이만큼 잘한 줄 알고 진짜 맞아, 나는 맞아. 스포트라이트를 이만큼 이렇게 비췄는데 제 방을 들어보니까 너무 평범하네. 그럴 일이 아니네. 맞아. 이런 그래서 이 라이브도 중요하고요. 이 라이브를 다시 재방 보는 것도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의식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중요해요. 아니? 이러면서. 음. 우리의 기억은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네, 칭찬해 주실 때 도파민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엄청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 그런 느낌.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요, 진짜로. 좋은 네. 호르몬이.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느꼈으면 이런 증상이 지금 나이 먹어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정말 간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그 갈망이죠. 그 네. 도파민의 갈망이, 고파병. 네, 고병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아, 이 부분을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이 이 부분을 그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은 닦여가지고 이걸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본능적으로 본인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남을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심리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써먹는 거죠. 사이비. 그런데 스님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칭찬을 해주면 그게 확 다 없어져요. 그 그죠? 도파민이 바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다 까먹어버려. 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억과 나의 감정을 절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줏대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금방 막 사랑에 뭐 미쳐 돌아가다가도 그 애인이 헤어지면 왼수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일비재로 그렇게 돼버리는 그 믿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무문관 제8집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그 우리가 마음수행을 깊은 수준까지 돌이켜서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좋은 그 교재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그 새해가 맞이됐죠? 네. 네, 음력새해 새로운 어쨌든 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탁마에 나갈 일들이 또 기대가 되고 또 보람되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